진이 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숙종 연간의 일입니다. 강원도 깊은 산군에 울리면이라는 고을이 있었습니다. 그 해는 봄에 가뭄이 들었다가 여름에 홍수가 났고 가을엔 도적대가 들끓어 백성들은 이를 천벌의 해라 불렀지요. 관가의 부패는 날로 심해졌고 세곡을 거두는 아전들의 횡포의 백성들은 신음했습니다. 먹구름이 산허리를 감싸고 좀처럼 거치지 않던 그 무렵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이 먹구름이 무슨 흉조가 아닐는지 모르겠구먼. 하늘이 노하신 게 분명하오. 불길한 징조가 온 고을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 울리면 산자락에 윤서라는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25해를 살았으나 아직 장가도 들지 못한 그는 병약한 동생 윤초와 장난꾸러기 막내 윤도를 홀로 부양하고 있었지요. 부모님은 몇 해 전 역병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윤서는 그때부터 산에 의지해 살아왔습니다. 매일 새벽이면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가 장작을 패고 약초를 캤습니다. 구릿빛 피부와 단단한 체구를 지닌 그의 눈빛은 맑았으나 가끔 어린 근심이 어려 있었지요. 형님, 오늘은 무얼 캐오실 거예요? 막내 윤돌이 물으면 윤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더덕을 캐러 가마. 장에 내다 팔아 내신 한 켤레 사주마. 그는 곧고 성실했으며 남을 돕기를 꺼리지 않는 성정을 지녔습니다. 울리면에는 윤서가 믿고 지내는 이들이 몇 있었습니다. 현예의관으로 고결한 인품을 지닌 허유 선생이 그 중 한 사람이었지요. 허유 선생은 가난한 백성들을 돈 없이도 치료해 주었고 윤서의 동생 윤초가 앓을 때도 약을 지어 주었습니다. 윤서, 자네는 참으로 기특한 사람이네. 어린 동생들을 저리 잘 보살피다니. 허유 선생은 늘 윤서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울리면에는 어둠도 깃들어 있었습니다. 흑건패라 불리는 도적 무리가 산속에 소굴을 두고 있었고 그들의 우두머리는 거모라 불렸지요. 거모는 무예가 뛰어나고 잔인하기로 소문난 자였습니다. 그의 손에 죽은 이가 한둘이 아니었고 관군조차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윤서는 산에서 일하다가 가끔 그림자처럼 스쳐 지나가는 흑건패의 무리를 보곤 했습니다. 윤서는 평온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동생들이 배불리 먹고 따뜻한 옷을 입고 병 없이 자라는 것만이 그의 소원이었지요. 그러나 세상은 그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산속에 정체 모를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이 노했다느니 귀신이 나타난다느니 하며 두려워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장에서 돌아온 윤서는 이상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울리면 현감 댁의 친척 규수가 탄 가마가 산길에서 사라졌다더군. 그게 무슨 말이오? 흑건패 짓이 분명하다고들 하던데. 윤서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산에서 일하는 자신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날 밤 윤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장대비가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윤서는 산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이었습니다. 빗줄기가 하도 거세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지요. 그때였습니다.
천둥을 가르는 듯한 여인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살려주시오. 누구 없소. 윤서는 주저없이 소리가 들린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빗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사내 셋이 한 여인을 끌고 가는 모습이 보였지요. 놓아라. 윤서가 소리치며 달려들었습니다. 사내들은 놀라 칼을 빼들었으나 윤서는 지게작대기를 휘둘러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평생 산에서 단련된 그의 힘은 예사롭지 않았지요. 사내들은 도망쳤고 윤서는 쓰러진 여인을 부축했습니다. 여인은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창백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인이시여.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윤서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윤서는 여인을 산 아래 자신의 오두막으로 데려왔습니다. 윤초와 윤돌이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았지요. 윤서는 여인에게 따뜻한 차를 내주고 젖은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녀는 초아라고 하옵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씨와 몸가짐으로 보아 양반가 교수임이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허유 선생이 찾아왔습니다. 윤서, 자네가 사람을 구했다지. 그것도 흑건패의 손에서. 허유 선생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거모가 자네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네. 어서 피하는 게 좋겠어. 하지만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목숨을 노린다 한들 도적이 사람을 해치게 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허유 선생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산속으로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어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마음을 다잡고 싶었지요. 안개가 자욱한 산길을 걷다가 윤서는 멈춰 섰습니다. 앞에 노승 같은 형상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시오? 윤서가 물었으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나지막한 목소리가 안개 속에서 들려왔지요. 내가 선택한 길이 옳다. 이는 큰 인연의 시작이니라. 윤서가 다시 보려 했으나 형상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산신령의 목소리라고 믿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가 생겼지요. 윤서는 산을 내려오며 생각했습니다. 하늘이 나를 이끄시는구나. 며칠 뒤 윤서의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흑건패의 잔당들이 마을을 습격했고 윤서의 오두막을 불태웠습니다. 윤서는 동생들을 데리고 간신히 도망쳤으나 윤초가 연기를 마셔 기침을 멈추지 못했지요. 잿더미가 된 집터를 바라보며 윤서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내가 무력해서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허유 선생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윤서, 자네는 이미 충분히 용감하네. 다만 상대가 너무 강할 뿐이야. 하지만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더 강해져야 합니다. 동생들을 그리고 무고한 이들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초아는 그런 윤서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지요. 며칠 뒤 초아가 윤서를 불러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윤낭군, 제가 사실 고백할 것이 있사옵니다. 초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녀는 단순한 양반 교수가 아니옵니다.
좌이정 대감에 숨겨진 딸이자 울림현의 부패를 조사하기 위해 파견된 밀사오입니다. 윤서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흑건패가 당신을 노린 이유는? 울림현 현감이 소녀의 정체를 알아차린 것 같사옵니다. 스세곡 비리를 덮기 위해 흑건패를 시켜 소녀를 없애려 했던 것이지요. 윤서는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도적의 짓이 아니었습니다. 관가의 부패와 얽힌 거대한 음모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증거를 찾아야 하오. 윤서가 말했고 초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고 그 안에는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윤서와 초아는 함께 행동했습니다. 허유 선생의 도움으로 동생들을 안전한 곳에 맡기고 둘은 증거를 찾기 위해 움직였지요. 밤마다 작은 등불 아래서 계획을 짰고 가끔 초아의 손이 윤서의 손에 닿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얼굴이 붉어졌지만 애써 모르는 척했지요. 어느 날 초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난군, 산속에서 저를 끌어안아 지켜주시던 그 손 두려움 속에서도 참 따뜻하였나이다. 윤서는 귀까지 빨개지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때는 급한 상황이었소. 초아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지요. 신분의 차이가 있었으나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하나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윤서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허유 선생의 집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급히 뛰어나간 윤서는 대문 앞에 꽂힌 단도와 함께 편지를 발견했지요. 내 동생들을 데려갔다. 목숨이 아까우면 오늘 밤 북쪽 산골로 홀로 와라. 거모. 윤서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초아가 말렸습니다. 함정이 옵니다. 가시면 안 되옵니다. 하지만 윤서는 칼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동생들을 버릴 수는 없소. 이것이 제 목숨을 끊으러 가는 길이라 해도 말이오. 그날 밤 윤서는 홀로 산골 아지트로 들어갔습니다. 흑건패 무리가 사방을 에워쌌고 거모가 비웃으며 나타났지요. 내 놈이 감히 우리 일을 방해하더니 이제 대가를 치를 때다. 죽음의 그림자가 윤서를 덮쳤습니다. 윤서는 필사적으로 싸웠으나 상대는 너무 많았습니다. 칼에 베이고 몽둥이에 맞으며 쓰러졌으나 그때마다 동생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다시 일어났지요. 거모는 그런 윤서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내 놈, 어째 눈빛이 낯이 익구나. 그 순간 거모의 뇌리에 오래된 기억이 스쳤습니다. 70여 년 전 억울하게 몰락한 어느 가문의 아이들을 본 적이 있었지요. 설마 윤 씨 가문에? 윤서가 피를 토하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윤정현이었소. 거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가면을 벗었습니다. 나는 내 숙부 윤철이다. 윤서는 충격에 몸이 굳었습니다. 그토록 증오하던 거모가 잃어버린 숙부였다니. 숙부님이 어찌 이런 짓을? 윤철은 쓰디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가문은 현감의 음모로 역지적으로 몰렸다. 내 부모는 도망쳐 살아남았지만 나는 복수를 위해 악마가 되었다.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울림현 현감 이만종은 10여 년 전 윤씨 가문의 재산을 탐내 영모를 조작했고 무고한 가문을 멸문시켰던 것입니다. 윤철은 살아남아 힘을 키우기 위해 흑건패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현감을 무너뜨릴 기회를 노려왔지요. 하지만 나는 이미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조카야, 나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악인이 되었구나. 윤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윤서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아니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바로잡읍시다. 윤철은 조카의 손을 바라보며 오랜 갈등 끝에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고 윤서는 자신의 출생과 가문의 비극을 모두 알게 되었지요. 초아와 허유 선생도 합류했고 넷은 현감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감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초아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났고 현감은 군사를 동원해 윤서 일행을 역적으로 몰아붙였지요. 좌이정의 딸이 흑건패와 내통하여 관가를 습격하려 한다. 거짓 소문이 퍼졌고 백성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관군이 허유 선생의 집을 포위했고 초아가 붙잡혀 갔습니다. 윤서는 구하러 가다가 복병에 걸려 중상을 입었지요. 모든 것이 무너진 듯 했습니다. 윤서는 의식이 흐릿한 가운데 동생들이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형님, 죽지 마세요. 그때 다시 산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포기하면 이 산도 인연도 사라지리라. 일어나라, 윤서야. 윤서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온몸이 불타는 듯 아팠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윤서는 상처를 부여잡고 윤철을 찾아갔습니다. 숙부님, 이제 진짜 선택을 하실 때입니다. 악을 끊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어둠에 머무르시겠습니까? 윤철은 조카의 불타는 눈빛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좋다. 마지막으로 바른 길을 걷겠다. 윤철은 흑건패 무리를 모았습니다. 그들 중 절반은 그를 따르기를 거부했으나 나머지 절반은 고개를 숙였지요. 우리도 처음부터 악인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버렸을 뿐. 허유 선생은 약초를 다려 윤서의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동생들도 힘을 보탰고 마을의 몇몇 의로운 이들이 몰래 찾아왔습니다. 윤서 나리, 우리도 돕겠소. 현감의 횡포를 더는 견딜 수 없소. 작은 불씨가 모여 큰 불꽃이 되어 갔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윤서, 윤철, 허유 선생, 그리고 뜻을 함께하는 의인들이 관하로 향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정의를 되찾는다. 윤서의 외침에 모두가 함성을 질렀습니다. 관아의 수비는 삼엄했으나 윤철의 지략과 윤서의 용맹이 길을 열었지요. 칼과 칼이 부딪히고 천둥 소리가 함성을 삼켰습니다. 윤서는 초아가 갇힌 옥사로 달려갔습니다. 초아, 윤낭군. 두 사람은 재회의 기쁨을 나누었고 함께 현감의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세곡 비리와 영모 조작의 증거가 담긴 장부들이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것들을 챙기며 외쳤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수 있다. 하지만 그때 현감 이만종이 칼을 빼들고 나타났습니다. 내 놈들이 여기서 죽는다. 최후의 결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현감은 무예가 출중했습니다. 윤서는 상처 때문에 제대로 싸울 수 없었고 초아를 지키느라 더욱 불리했지요. 그때 윤철이 뛰어들었습니다. 이만종, 내 놈이 우리 가문을 멸한 원수다. 칼과 칼이 격렬하게 맞부딪혔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빗줄기가 관아를 후려쳤습니다. 현감의 칼이 윤서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안 돼. 윤철이 몸을 날려 윤서를 막아섰고 칼이 그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숙부님, 윤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윤철은 피를 토하며 현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제 끝이다. 윤서가 마지막 힘을 다해 휘두른 몽둥이가 현감의 머리를 강타했고 현감은 쓰러졌습니다. 폭풍우가 잦아들고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윤철은 윤서의 품에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조카야, 이제 나는 속죄했느냐? 예, 숙부님. 충분히 하셨습니다. 윤철은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이 밝자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초아는 좌의정 대감께 급히 서신을 보냈고 며칠 뒤 조정에서 어사가 파견되었습니다. 현감 이만종의 세곡 비리, 영모 조작, 그리고 무고한 백성들을 착취한 죄가 낱낱이 밝혀졌지요. 이만종은 차명에 처해졌고 부패한 아전들도 모두 처벌받았습니다. 윤씨 가문의 누명도 벗겨졌습니다. 12여 년 전의 영모는 현감의 조작이었음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지요. 윤철이 숨겨둔 장소에서 거대한 금괴와 재산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안의 것이었구나. 윤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철은 복수를 위해 그 재산을 모아두었지만 끝내 조카를 위해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어사는 윤서에게 관직을 제안했으나 윤서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이곳 백성들과 함께 살고 싶사옵니다. 윤서는 윤철이 남긴 재산의 대부분을 올리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가뭄과 홍수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고 무너진 집들을 다시 지어 주었지요. 또한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는 시설을 세웠습니다. 허유 선생은 새로운 의원을 열어 백성들을 치료했고 윤서는 남은 재산으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산에서 나는 약초와 목재를 거래하며 정직하게 장사를 했지요. 몇 년이 지나자 윤서의 장사는 크게 번창했고 사람들은 그를 울림의 갑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동생 윤초와 윤돌도 건강하게 자라났고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먹구름은 거치고 맑은 하늘이 펼쳐졌지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윤서 날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복이로다. 하지만 윤서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초아는 조정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떠나는 날 윤서는 산자락까지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초아 낭자, 그동안 고마웠소. 제가 더 고맙사옵니다. 윤낭군. 초아는 윤서의 손을 잠시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고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감정이 흘렀지요. 이 인연 하늘이 허락한다면
다시 만나게 되겠지요. 초아는 말을 타고 떠났고 윤서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산에 오른 윤서는 활짝 핀 매화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산신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뇌운이 거치면 맑은 하늘이 시작되듯 너희의 인연도 그러하리라. 윤서는 미소를 지으며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익숙한 가마 하나가 멈춰 서 있었고 그 안에서 초아가 내려왔습니다. 다시 돌아왔나이다.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윤서는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행복을 찾았습니다. 하늘은 정의로운 일을 저버리지 않는 법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